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장을 시작했지만 반대로 한국 시장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마무리된 하루였습니다. 원화도 굉장히 크게 다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115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매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스닥은 매입, 거래소는 매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세에 돌아가는 건 신흥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판세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 이런 장이 오늘 같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흥분했었는데 네. 안 왔는데 오늘 드디어 하루 늦게 왔습니다. 시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잘 반등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 0.9%, 코스닥은 0.8%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저께 장이 좀 빠진 것도 트럼프가 협상 중단을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걸 또 제시를 했는데요. 항공사 지원금 250억 불, 그다음에 급여보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PPP 지원금 1,350억 불 승인을 의회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네, 뭐 금액이 기대하던 그 경기 부양책 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도 시장은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미국 선물도 반등을 했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트럼프가 협상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일부는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다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긴급하게 네. 저희 CIO인 이선엽 CIO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시던가요? 네, 깜짝 놀랄 만한 분석을 하시더군요. 제 의견은 아니고 그 이선엽 CIO의 그 분석인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판을 엎은 것은 거의 항복 선언이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그의 요청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요청 뭐냐? 대법관을 빨리 통과시켜라 라는 얘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판세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아파지는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그 전방위적인 선거운동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미 벌어진 격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트럼프는 다음 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수냐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야 그 훗날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해석을 저에게 들려주고 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요? 아니 그렇겠네요. 네, 표정 보니까 좋아하시는 꼭 그렇진 않네요. 꼭 그렇진 않지만 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왜 근데 프로그램을 중단했을까요, 갑자기? 협상을 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오히려 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대법관은 인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아예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은 좀 거죠? 세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대선에 내가 되면 그때 더 크게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다 하고서 잘랐는데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다시 또 나오냐면 판을 엎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가능한 것이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오늘 말고 전일자 미국 시장 정리가 된 상황들의 핵심 코어는 뭐냐면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를 보니 미국 증시판이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제장에서. 그래서 맥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건데 부양책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급락, 채권 금리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의 하락 그것도 그냥 하락이 아니고 제3국에 대한 하락 주요국끼리는 서로 많이 돈 풀고 있어서 눈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한국, 호주, 스웨덴 이런 나라 대비 엄청나게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는 것이고 오늘도 보면 원화가 강세 달러 대비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게
부양책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풀 것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고 투자자들이 컨센을 형성하는 것, 즉 동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달러화에 대한 투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달러화로 투자 안 하고 달러를 다른 걸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디가 먼저 눈에 띄겠어요? 환이 광세인 국가들이 눈에 띄겠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좋게 해석했다가 한국 시장 구부러져가지고 뭐야 이거 예측 하나도 안 맞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국내 증시가 앞으로도 그러면 기대해볼 있겠네요.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고 그냥 말판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쫄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차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포는 넘어야 되듯이 이렇게 판세가 짜지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수주를 받았어요. 네,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퀄컴으로부터 중상급 5G AP 칩인 스냅드래곤 750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스냅드래곤 875였잖아요. 이건 프리미엄 제품인데 5나노 공정에서 EUV 공정으로 생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8나노입니다. 네, 8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EUV 공정, 노광 장비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7나노 대비해서 생산비는 절감이 되겠죠. 8나노를 쓰니까. 그 대신 10나노 대비해서 전력 효율성은 높다. 그래서 수주를 받은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수주를 받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좀 꼽는데 패키징 기술 그리고 TSMC는 이미 애플 수주를 몽땅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에 벅차다. 라인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삼성이 X큐브라는 이제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보통은 로직 반도체, 이 CPU랑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양 옆으로 배치를 하는데 이거는 위아래로 배치를 하는 이 3D 패키징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상하단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TSV, Through 실리콘 비아. 실리콘 비아. 그게 X큐브 이게 기술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렇죠. 차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데 요거 덕분에 수주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게 적층을 할 때는 위아래 전선으로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속도가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선으로 이렇게 본딩 와이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하고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럼 삼성전자와 바로 반대편에 있는 애플에 관한 소식도 있습니다. 애플에 상당히 관심이 부점쟁이 많으시죠. 신제품이 13일 날 공개를 하기로 합니다. 5G 세상이 온다.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요. 아이폰 12 미니, 그다음에 아이폰 12, 그다음에 아이폰 12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델은 처음으로 5G가 탑재가 되고요. 그 대신 6GHz 이하 저주 파수 대역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맥스 프로라고 불리는 프로 맥스라고 불리는 그 모델에는 MM 웨이브. 맥스 프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맥스 프로는 MM 웨이브가 탑재가 됩니다.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지원할지 모른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원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사율 120Hz는 아닌 걸로 계속 얘기 나오고, 원래 120Hz 준비는 됐는데 열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아이폰 12 프로에는 신형 3D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서 AR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1차 출시국 미국 등이죠. 여기에 23일부터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출시국보다도 더 늦게 지난번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2차 출시국보다 빨리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월달 말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밸류 체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애플 밸류 체인인 이제 LG 이노텍과 BH가 6%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재생 에너지도 괜찮았어요. 하나솔루션도 5% 올랐고요. 유니슨도 한 6% 올랐고요. 아무래도 바이든이 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일단 논리가 짜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타협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정책은 곧 돈이잖아요. 내가 정책을 이렇게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니까 확실히 뭐 바이든은 그린 쪽으로는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쪽으로 만약에 기울어진다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의 그 독점,
제재.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당분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독점 소송 같은 거는 몇 년 걸려요. 네. 그렇겠죠. 예. 1, 2년 걸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하원위원회였나요? 거기 네.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조금 충격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음흠. 뭐 그 알파벳이 네. 그러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네. 유튜브를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그런 네.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알파벳 주식 갖고 계신 분의 거의 많은 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네요. 야, 그럼 유튜브를 누가 사? 유튜브 자체가 거대 기업일 텐데. 그러게요. 그쵸? 몇백 조 할 텐데요, 가치가. 엄청날 텐데 그럼 유튜브를 사면 독점되는데 신기하네. 그러네요. 네, 유튜브를 뭐 찢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 1부 리그, 2부 리그로. 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에 58조 4천억이 모였는데 어저께 사실 600대 1까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경쟁률이 600대 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607대 1이고요, 정확히. 예. 네. 상장 첫날 풀리는 물량이 한 1조치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따상상을 할 수가 있을지. 따상상 되면 바로 10조가 넘는 거죠. 네. 네. 9조 플러스 곱하기 30%니까 11조 7천억이 되는 거네, 거의. 네. 네. 돈방송 앉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피땀 눈물을 흘렸잖아요. 네. 네. 어제 KBS 나와서 이 얘기 하자고 아나운서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돈방송 않는 거 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자세로는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거는 진짜 피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서 도전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BTS나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이게 자본주의의 리턴 체제인 거죠.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뭐냐면 나도 피땀 눈물을 흘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자꾸 공짜로 차를 타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어렵는 거지. 그 공짜인 걸 아니까 1억을 내도 2주밖에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수익은 노력한 거에 비해 안 나오는 건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BTS라든가 빅히트 모두 피땀 눈물을 흘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투자도 똑같습니다. 투자도 피땀 눈물이 쌓여서 능력이 쌓이면 자연스러워요.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건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공짜 정침이 아니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피땀 눈물을 많이 쌓은 사람만이 웃으며 단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이 투자 세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불로소득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세대들이 불로소득 걷는 게 어때요? 뭐 이런 기사가 뜨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네. 나 정말 폭발 직전 그거 보고 폭발 직전 그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냥 불로 깡통이지 뭐. 네. 불로 깡통 차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조금 흥분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기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주빈님. 그렇죠. 물론 뭐 돈방석이 뭐 몇백억 단위니까 네. 뭐 그거는 마음은 부러울 수 있지만 그에 합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겠죠. 여기도 네. 노력하면 몇백억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어저께 SK 하이닉스 소식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DDR5 처음으로 출시를 했다. 삼성전자보다 빨리 출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DDR5 관련주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돋보였습니다. 네. 엑시콘이 12%, 아비코전자가 9% 정도 올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보고 왔어요. 아주 그러세요?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네네.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기로는 3억 원 요건은 유지를 하되 네. 가족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개인별로 하겠다. 네. 이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오늘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거 보셨잖아요. 상당히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네. 네,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헷갈리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3억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무조건 3억 이하로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안 내려면? 그렇죠. 양도세 회피하면 물론 손실이 나면은 세금이 원래 없으니까 네. 그렇지 않지만 네, 그게 전제입니다. 돈을 벌은 사람만 번 만큼에서의 곱하기 양도세율을 붙이는 거죠. 네.
하지만 손실이 나 있되 지금 3억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팔았다가 내년에 팔면 1월 달에 갑자기 주가가 수익이 올라서 올라버리면 팔으면 거기 네. 양도 차익은 또 세금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니 3억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게 최대한 유리하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금 대주주 인정 기준이 판단 시점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왜 12월 말이라고 쉽게 말하면 되지 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란 말을 쓰느냐. 어떤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이지만 어떤 네. 법인은 3월 결산이고 어떤 거는 6월 결산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12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만 비중을 줄이면 되지만 9월 결산 법인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박림, 뭐 아시아종묘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아닌 법인. 예. 그런 법인은 제외하고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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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 종목 중에 신한 알파리치라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3월, 9월 두 번 결산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결산이 아니에요. 네네. 네, 3월 말, 9월 말에 이제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회기가 두 번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1년에. 네, 결산이 두 번 일어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갖고 계신 종목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그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광고 네, 네. 시간입니다. 무료 광고. 네. 네. 오늘 그 무료 광고 하는 회사는 회사 네. 실리콘 칫솔입니다. 실리콘 칫솔. 라라벨 실리콘 칫솔. 네. 이게 이제 공식몰은 라라벨 co.kr이라고 있고요. 네. 이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 양치 시간이 즐거워진답니다. 느낌이 좀 다른가 보죠? 일반 칫솔과 좀 다른가 보네요. 실리콘 칫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써봐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른 칫솔을 못 쓸 거래요. 네, 그래서 이게 즐거운가? 왜 닦아지면 막 즐거운 뭐가 생기는가 보지? 반응이? 그런가 네. 보네요. 이게 계속 닦아서 이빨이 다 녹아버리면 어떡하지? 네, 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맨날 해. 그래서 와이퍼처럼 치아 표면의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답니다. 와이퍼 같은 칫솔이라고 그러고요. 0.3mm에 182개의 물결 모양 실리콘 칫솔무는 잇몸에 상처나 출혈을 없이 부드럽게 잇몸 마사지를 해준다. 그 다음에 혀도 클리너 역할도 해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도 실리콘 러버가 있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해준다. 그리고 99.9% 항균력 검증을 완료하였다. 그래서 한 박스를 사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로도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잇몸 출혈이 무서운 분에게 추천드리는 칫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잇몸 강화, 잇몸 마사지 등등에 좋은. 네, 사실 칫솔질을 엄청 세게 하면은 이게 잇몸이 다 상해 버리잖아요. 이빨도 가릴린다니까요. 그렇죠. 절삭되듯이 이빨이 자꾸 갈라지지. 근데 실리콘 칫솔은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긁어내는 게 아니니까 닦아내는 거니까. 네. 와이퍼처럼. 느낌이 훨씬 더 좋은가 봐요. 네, 와이퍼 칫솔이네 일종의. 네.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그러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